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아, 아니,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인스타나 올라올 때마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환영받는다 박수보다도 이렇게 또 열렬하게 환영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오늘 아주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네, 어제부터 와 있었습니다. 전주를 오려고 어제부터 1박 2일을 하고 있는, 네, 우리 요 미래센터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1박 2일 동안 준비하고 온, 네, 터미의 바비, 로얄 마스터 한규빛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많이 보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사장님들,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들 계셨어요? 네, 여기 우리 미래센터는 진짜 한 5, 6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네,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줌으로는 네, 만나는 뵀지만, 네, 이렇게 제가, 센터에 와가지고 전주에, 아니, 오늘 오는 길에요.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길에 정말 편안하게 우리 이제 김미숙 로얄 마스터님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를 안내해 주시고 픽업해 주시고 이러시느냐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편안한 자리로 네, 올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요. 제가 없는 사이에도 진짜 더 예뻐지셨고 건강해지셨고 잘들 살아 계주셨네요. 나이를 어디로 드신 거예요? 저도 애터미를 통해서 벌써 14년 차, 15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에요. 네. 한 10년 이상 정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달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프로다. 제가 미용했을 때 13년인과 애터미의 14년 차를 딱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인생 자체가요. 너무 이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이제 외모로 보였을 때도 그쵸. 뭔가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미용사 아줌마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 신랑이랑 같이 네, 미용에 좀 더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또 셋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고민하는 삶의 질은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 첫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회장님이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거, 석세스 아카데미나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회가 지금은 딱지가 않을 정도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생각을 하래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 되고 싶다라는 생각조차도 무슨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죠. 쓸데없는 생각이랑 망상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은 누구나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 스스로가 나만이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주변에서 저 어렸을 때 이름은 현숙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호적에 말숙이라고 올린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왜냐면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야 돼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름이 현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를 누구 엄마 아빠 본인 얘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첫째 딸 아이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첫째 딸이다 보니까 현수가 현숙이 엄마, 현숙이 아빠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현수가 나는 너가 나중에 커서 미용을 배웠으면 좋겠다. 기술 하나 배우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하니까 네가 기술을 배워서 엄마 아빠의 약간 노후도 책임져 줄 수도 있고 너도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사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할머니의 생각 때문에 그걸 할머니가 지나가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할 무렵에
제가 이제 취업에 나갔는데 오리온이라는 회사 아시죠? 오리온 하면 뭐가 유명해? 초코파이. 근데 저는 캔디카에 있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그런 캔디카가 아니라요. 아이셔 만드는 통아몬드. 그래서 저는 아몬드를 이렇게 박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식품공학과 쪽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취업을 이제 오리온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 취업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회사는 내 체질을 안 맞는구나. 아, 이 3교대를 도는데요. 이거를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꼈어요, 저는. 이 마음에 뭔가 모르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그 이제 월급 받는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러는 어떤 계획과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취업을 다니면서 미용 학원을 다녀요. 할머니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20살 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미용에 이제 입문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저희 신랑을 이렇게 빨리 만날 줄 몰랐어요. 23살에 만났어요. 진짜 빨리도 만났지. 그리고요, 저는 진짜 남들이 안 믿어요. 저 남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이 그래요. 많이 웃으시네. 아, 이분께서 많이 웃으시네. 근데 저희 신랑은 알아요. 저보고 너는 남자를 좋아한대요. 나는 한 번도 남자한테 뭐 끼를 부리거나 그러질 않는데 저희 신랑은 우리 와이프를 봤을 때 그런 끼가 있나 봐요. 저는 그런 끼 발산을 할 데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 저를 빨리 낚아채 가졌죠. 25살에 2년 만에. 그러면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미용업에 대한 부분과 그 꿈,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미래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7번이나 이사하면서 미용실 키우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최종의 목적지인 저는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요. 백화점 옆에 1층에다가 60평대 이상을 크게 차리는 게 저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땡땡땡 백화점이 있는데 그 옆에 1층만 갈 때마다 보면 그때는 임대가 진짜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에 명동도 그죠? 임대가 다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저는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때는 저희 미용실의 원장님들 봤을 때는 와, 나도 저렇게 돈 벌 수 있겠구나. 와, 돈을 막 세. 그리고 그때는 카드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98년도, 97년도 이때 졸업하고 미용 막 하고 있을 때 손님이 메어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늘 스탠바이 12시간 이상씩을 일을 했는데 결국은 누구만 돈 벌게 만들어줬냐? 원장님만 돈 벌게 만들어줬고 저희는 그 기술을 통해서 신랑이랑 같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근데 그 미용실 운영할 때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영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대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자영업만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다 필요해요. 마케팅도 필요하고요. 임대, 인건비, 재료비. 지금 우리가 그냥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 공기 빼고는 다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공기 빼고는 다 어때요? 돈 들어가요.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용을 할 때 그런 면에서는 너무 이런 어떤 자본? 그다음에 어떤 경제력, 그런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느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업적인 어떤 기질이나 마인드가 조금씩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이모님께서 저희는 시자를 빼요. 왜냐하면 저희 친가 쪽에서는 이모님이 없으세요. 고모들만 있고 이모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소망이 뭐였냐? 이모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근데 식당 가면 뭐라고 불러요, 요즘에? 네, 고모라고 안 부르고 왜 이모라고 했을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시이모님이 저희 미용실에 오셔가지고 화장품 한 세트랑 해모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싸게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애텀이라는 걸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첫 느낌은 낯설었고 브랜드도 없었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써보고 싶다? 막 이런 욕구도 없었고 그러다가 제품을 저희 고모가 쓰고 난 이후에 반응을 듣고
나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애터미에 이런 원데이 세미나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깜짝 놀랐던 거 회장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부자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릴 때 TV를 보면서 저 부자 되는 사모님들처럼 저 좋은 차에, 저렇게 좋은 집에, 저택에서 사는 집, 그런 집을 되게 꿈꿨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약간 영광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욕구 안에 뭐가 있었냐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를 사는 삶. 저는 꿈꾸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 그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부자 되라는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 그런 게 제 내면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치 않는 회장님의 강의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성공이라는 것보다는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성공이라는 건 저랑은 별로 먼 거리의 두 단어. 근데 저는 부자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저의 기준의 부자는 각자의 기준의 부자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부자의 의미는 다를 거예요. 근데 저의 기준의 부자는 뭐였냐면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집에 내가 원하는 차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 식구,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신랑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껏 풀어가면서 살 수 있는 삶. 저는 이게 저 기준의 부자인 삶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너무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용을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살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미용업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계속 뭐가 없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는데도 헤어스타일을 손님을 해주고 하는데도 이 열정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지니까 효율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고객의 이 회전율도 다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텀이라는 정보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첫날 딱 생각을 했어요. 3년만 해보자. 회장님 말씀이 진짜면 3년만 해보겠습니다. 전 이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또 작은 목표가 뭐였냐면 회장님 강의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될 것 같아. 신기한 건 미친 사람을 만들어 자꾸 뭘 막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말로. 말로 너 3년 후에 이렇게 살 거야. 너는 이런 사람 될 거야. 임페리얼 돼가지고 너는 이런 얘기만 해주는데 우리가 뭐 미쳐가지고 그냥 임페리얼 되어 있고, 그쵸? 로얄 마스터 막 되어 있고, 이러잖아요. 저도 그 미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 그 미친 마음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회장님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의 얘기만 듣고 있으면 왠지 될 것 같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그냥 진정성이 느꼈어요. 그 진실함이 느꼈어요. 입술이 얇아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보는 그 관점 안에서는 사기꾼처럼 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딱 봤는데 사기꾼 이런 게 아니라 외모보다는 그런 말에 그냥 진실성이 막 느껴졌어요. 진짜구나. 진짜 부자 될 수 있대. 근데 조건이 없대요. 딱 하나. 저도 써봤거든요, 제품. 괜찮았어요. 가격 대비 괜찮았어요. 그 주변에 말하는 거? 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요 정도의 심플한 생각만 딱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뭐가 정립이 되냐면 부자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애터미 안에서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어요. 혼자 오거나 둘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세미나에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은요, 세미나가 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원래 리더는요, 회장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리더는 태어나는 거래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리더들 있죠? 훌륭하신 리더님들. 그런 분들은요, 태어나는 존재래요. 근데 우리는 이 애터미 안에 리더라는 두 글자는 뭐냐면 빚어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빚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센터의 시간, 석세스, 원데이, 부엌가
그다음에 우리 스폰서님들이 하고 있는 오픈 미팅 이런 공간 안에 여러분들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 마음,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나는 여기에만 있으면 나는 성공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완제품이 회사가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주제를 너무 잘 알아요. 주제 파악을 뭐 사고 싶을 때는 주제 파악을 못 해. 막 갖고 싶고 막 이럴 때는 주제 파악을 못 해. 욕심은 열나네. 하지만 나라는 인간에 대한 주제는 충분히 알아요. 뭐가 부족하고 내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감히 부자? 근데 회장님, 저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시면 전 진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건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많이 갖고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려고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통장에 0원 있어도요, 누굴 주는 게 행복해요. 내 주머니에 비어 있어도 그냥 주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텀이라는 사업이라는 비전을 느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자, 꿈이 있어요. 회장님 얘기면 우리 꿈에 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은 얼마예요, 지금 여러분들? 6만 원이 됐다가 200도 됐다가 50만 원도 됐다가 오토 세일즈도 됐다가 세미도 됐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도 드림에 가까워지려면 그 시간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었고, 우리 크람 마스터님도 있었고, 임페리얼 마스터님들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갭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저도 제가 원하는 드림의 꿈은 월 1억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바라는 꿈의 돈의 액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요. 3천만 원이에요. 저는 3천만 원만 딱 되면요. 그 나머지는 다 쓸 거예요. 7천만 원 다 쓸 거야. 어디에 쓸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매월 시스템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애터미 일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때요? 노동소득처럼 느껴져.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빵 포인트. 내가 웬만큼 또 움직이면 또 30만 포인트 맞을 때도 있고. 또 열정이 있어서 파트너들 막 움직이게 만들고 엉덩이 토닥토닥거리고 들썩들썩 거리게 되면 70대 70도 받고 세일즈 마스터도 누군가 도전하고 약간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일에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힘들다, 하기 싫다.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기 싫어. 그리고 피하고 싶어. 그리고 안 하고 싶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뭔 마음이죠? 저 또한도 그랬어요. 저는 언제 그랬냐면 세일즈 마스터. 그러니까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매일 15일 동안에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게 지겨운 거야.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의 갭을 계속 줄여나가는 걸 여정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어때요? 여정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언제 시작이 됐죠? 여러분 생일날이? 그쵸?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쵸? 근데 끝은 이미 우리는 어디로 갈지는 알아. 날짜는 정해져 있진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어. 그쵸? 예.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60년, 누군가는 80년, 누군가는 100년. 똑같습니다. 애터미도 애터미 안에서 내가 지금 막 시작해서 세일즈도 가고 다이아도 가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려면 여정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처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날만 있습니까?
아니요. 슬픈 날만 있을까요? 아니요. 좋고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화낼 때도 있고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수많은 많은 연결과 그런 관계 안에서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많이 지쳐가는 거예요. 많이 어려워.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요일마다 회장님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다시 생각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랑 미팅을 하게 되면 다시 맞죠. 제가 다시 해야죠. 아이가 아파도 와야지요. 신랑이 그만둔다고 해도 해야지요. 내가 보고 느낀 건 나니까. 그런 이 우리 현실을 여러분들의 꿈에 드림에 가깝게 만들어 가려면 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만나고 가입이라도 한 명이라도 하고 사업 설명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면 변화라는 게 생겨요. 그 변화가 딱 생기면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는 티가 납니다. 근데 난 많이 움직여. 많이 사람을 만나. 근데 변화가 없어. PV도 안 바뀌어. 그 나의 후원 수당도 안 바뀌어. 그리고 나의 핀도 안 바뀌어. 이러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런 것에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저는 언제 애터미를 확 눈에 더 이렇게 띄게 만들었냐면요. 결국은 나의 목표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늘상 이렇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움직여요. 보내요. 늘 학습되어 있는 교육과 지식과 행동으로 매일 보내긴 하지만 그 안에 목표라는 게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는 액티브한 게 다르고 목표를 성취하는 게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내 스스로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성공의 8단계 두 번째 결단 있잖아요. 결의결단. 우리는 결의결단, 사업자들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결단이에요. 네. 매일매일 매 순간이 결단이에요. 오늘도 올까 말까, 줌에 들어갈까 말까, 스폰서 만날까 말까, 파트너한테 갈까 말까. 이런 모든 일의 연속성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결단들도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은 도망가고 싶어. 가끔 안 하고 싶을 땐 하지 마세요. 잠깐 쉬세요. 괜찮아요. 늦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그 시간 속에 불안해 있어. 왜? 내가 3년을 요만큼 정해놨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괜찮아요. 4년 만에 되셔도 돼요. 3년 6개월 만에 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내적인 동기가 얼마만큼 크고 뜨겁게 올라오느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설레임을 갖고 있는지 잘 보세요. 내가 첫사랑을 만나듯이 애텀이 처음 만났을 때, 내 스폰서 처음 만났을 때, 내 파트너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임페리어 막 이제 시간 문제야. 나 다 끝났어. 나 다 돼.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3개월 지나면 어때요? 그 설레임과 이게 어떻게 돼? 없어져요. 너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니? 왜 출근을 안 하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 좋았던 어떤 감정과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감정 지수가 불쾌감이 올라갈 수 있는 불쾌 지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해서 힘을 내서 즐겁게 괜찮은 일, 아주 빅 비즈니스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상 보내고 있는 나의 파트너, 나의 스폰서에 대한 시선과 마음은 어떠한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런 너무 학습된 무기력이 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좀 더 나음을 찾고, 좀 더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우리 팀들은 괜찮아. 우리 라인 다 잘 되고 있어. 이럴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 지금 몇 년을 했지? 아, 오늘도, 내일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좀 이럴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하면 할수록 성공이 멀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래도 괜찮을까? 나 이대로 해서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현실과 드림의 갭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실과 드림의 갭 차이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산책을 좋아하든 뭐든 뭐 불멍을 좋아하든 물멍을 좋아하든 그런 여러분들의 나름의 시간들을 보내셔. 보내주시면 그게 또 충전이 돼요. 내가 저 긴 드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의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소소한 일상에 여러분들이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있다.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인내력을 조금 더 즐겁게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힘들 때 왜 없겠어요? 외로울 때 왜 없겠어요? 저는 센터 나오는 것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우, 제 꼴비 싫어가지고 센터 나오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네. 우리 사장님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모아진 부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특성이 좀 다른 업이랑 다르잖아요. 나이, 성별, 그다음에 뭐 직업적인 부분,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수준들 이런 게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왜 안 맞춰? 왜 안 똑같아져? 같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는 걸 하게 되면 반대에서는 저항의 힘이 생겨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 그러니까 저항하게 되니까 뭐가 오냐면 스트레스가 와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뭐가 생겨요? 그렇지요. 병이 생겨요. 그러면 성공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아파. 예,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찾아가셔야 돼. 오늘부터 스트레스라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 저항하는 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제 찾아가는 스트레스를 내가 만들자. 찾아가자, 스트레스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가야 되는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목표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해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뭔 말이야, 그쵸? 결론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애텀에서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공이라는 걸 내가 원하는 어떤 부자에 대한 삶, 아니면 성공적인 삶, 인생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하든 이루어내려면 그걸 해내주셔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해낸다라는 건 수많은 불안정한 요소 안에 그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우선은 마음을 먹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주먹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건 먹어보세요. 꿀꺽 삼켜보세요. 먹었어요. 이 먹는다는 말이 되게 웃겨. 알아 먹었어? 이거 아시죠?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어요. 알아 먹었어? 이 말을요, 멕시코 가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통하잖아. 알아 먹었지? 이러면 뭔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예. 근데 멕시코 가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도 표현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이 잘 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여러분들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성공하는 거, 임페리얼 가는 거, 애터미를 만나서 어떻게 성공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모르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세일즈 마스터 다 가보셨죠? 그러면 결국은 세일즈 마스터를 1,000명 만들면 뭐가 된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산에 계속 세일즈 마스터 만드는 일을 뭐 하면 돼? 게임하듯이 하면 돼. 오늘은 요 사람, 또 15일은 요 사람, 요 사람. 여러분들의 기준에 그 일을 찾고 만들고 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직이 성장이 안 될까요? 돼요.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냐면 다른 거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의 차이를 막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을 계속 희석시켜주고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주는 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환경 안에서 끌어가고 있는 그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있는 그 길 자체가 즐겁고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빠지려고 하고 뒷걸음질 치고 자꾸 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제자리 있는 것 같죠? 근데 다른 형제 라인들은 스폰서들이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자리가 아니죠. 뒤로 가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멀리 하거나 내가 행동과 마음에 약간 게으름을 갖는 순간에 나의 일은 자, 궁핍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개미 군단처럼 온대요. 게으른 자들은. 그래서 게으름을 피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우리 언니들 세대들은 어때요? 부지런히 이미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근면성실. 지덕체에서 나왔던 그 근면성실이 이미 배어 있어. 자주정신 배어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셔야 돼?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거 이뤄내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혼자 가느냐, 둘이 가느냐, 열이 가느냐. 그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현실과 드림의 그 갭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여러분, 조직력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조직력? 우리 애터미가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한 조직이 있고요. A, B, 그죠? 조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조직력은요, 요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가면 뭐가 되냐면 세미나가 되는 거예요. 혼자 가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듣게 되면 혼자 들으면 세미나. 둘이 가면 비즈니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립이 안 되면요. 매일 혼자 가도 나 왜 이럴까 고민에만 빠져요. 자, 답은 딱 하나예요. 혼자 오지 마세요. 누구라도 데려오세요. 쓰는 소비자, 언니. 요즘 언니들 나이 때 요즘 다들 안 늘고 있죠. 주변에 언니들이 없어. 다 어디가 있어요? 춤추는 데가 있고요. 노래 배우러 가 있고요. 파크 골프하러 가 있고요. 뭔가는 배워요. 예. 뭔가는 배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면 뭐가 돼요? 배워. 뭘 배워요? 세상 흐름이라든지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 속에서 애톰이라는 회사가 애톰이라는 많은 애톰이인들이 어떤 드림 워커가 되고 있는지를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롯 가면 보여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체만 보고도 다 놀라잖아요. 요따만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오시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진짜 요만한 회사인 줄 네가 말할 때는 요따만한 회사인 줄 알았더니 회사보다 엄청나네. 여기에 다 채워진다고? 봐봐요. 보는 거와 듣는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그걸 하셔야 돼. 보는 힘과 듣는 힘이 얼마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의 시스템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활용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시간 되면 갔다가 또 왔다가 또 함께 가고 자, 둘이 가느냐 혼자 가느냐 그 게임인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이렇게 하면서 둘 될 때가 가장 늦게 됐어요. 한 명 나오는 파트너 한 명 나오는데 저는 우측 파트너 1년 반 넘게 걸렸어요. 시스템 다니고 있을 때. 근데 제가 그동안 뭘 했냐? 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저는 계속 준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형제 라인들 미팅하는 거 보고. 그리고 형제 라인들이 신규도 왔을 때 어떤 얘기 해주고 스폰서가 어떤 미팅을 해주고 이렇게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다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내 파트너 나왔을 때 어떻게 되다 보면 내가 그 일을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속도가 빨라져요. 저는 그래서 형제 라인보다 제가 리더스 클럽을 더 빨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학습을 미리 예습을 해봤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습을 딱 해보니까 어때요? 답 찾기가 쉬워. 여러분들, 내 파트너가 늦게 나온다는 거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고마워. 내가 이렇게 좀 알 때, 이렇게 조금 더 떠들 수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열정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을 때, 파트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막 나왔는데 둘이 어리버리해, 막. 서로 몰라. 그러면 한 장이, 진짜 말대로 한 장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 한 장이 뒤집혀서 어떻게 된다? 예, 도망가요. 도망가. 이거는 못 해결했다. 이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냥 딴 일. 동반자살 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 진짜 심플한 건 제품이 좋고 회사의 마케팅 너무 훌륭하고 공정부 아니 그러니까 분배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회사가 다 주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회장님 말한 대로 부자들 생각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는 시간에 행동할 수 있는 일. 그 행동의 요소들이 어떤 일일까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애터미의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면 이거는 기계 딱지가 않게 드렸을 거예요. 어제도 이용균 단장님이 또 단톡방에 또 올렸을 거예요. 출근하세요. 많이 보이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일의 전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소비자 만나서 물건 전달하고 회원가입 많이 시키고 PV 많이 올리는 게 일이라고 보시는 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매일매일 내가 에브리데이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재밌는 일? 신나는 일? 기뻐하는 일? 자, 일로서 봤을 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애터미 빼고는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재미있을 때만 일하셨어요? 힘들 때도 일하셨어요? 아, 그냥 일은 해야 돼. 당연하듯이 받아들였잖아요. 그쵸?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일로서 보면은 기분 나쁘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고 이래도 어떻게 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도 이 센터에 오고 싶지 않아도 우리 스폰서님이 잠깐은 내 눈에 예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 봐야 하고 해야 하고 와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라는 걸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에 가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의 성격과 패러다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늘상 고민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센터에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오늘 우리 스폰서님이랑 이 미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오늘 전주 미래센터 가서 강의한다고 우리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크게 나한테 PV 뭐 이런도 도움도 안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쵸?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서의 모든 걸 보고 있는 관점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수준과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애터미라는 일이 의미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상당히 있죠. 남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그 성공자들의 살고 있는 삶, 그 우리 여기 측근에 계신 우리 크라운 마스터님이랑 로얄 마스터님이랑 스타 마스터님도 봐도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봤던 삶과 지금의 또 삶은 또 다르잖아요. 내년 지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후년이 지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들만 달라지냐?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져요. 그 달라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용균 크라운 마스터님은 워낙에 전에 해왔던 일, 워낙에 착해가지고 성공을 못했대잖아요. 너무 착해가지고. 근데 그런 착한 신분이 애터미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우리 김미숙 로열 마스터님 어때요? 운전했던 아줌마예요. 그쵸? 애들 학원 운전했던 아줌마. 그분들 애터미 만나서 어때요? 모델이잖아. 모델이잖아. 그리고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어때요? 저랑 친구처럼 다닐 수 있잖아. 나이 차이는 많지만 나랑 친구처럼 다닐 수 있잖아. 참 이 같아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같아졌기 때문이에요. 애텀이라는 일을 통해서 같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잘 보세요. 의미 없는 일,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은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일로 규정이 된대요.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 즐겁고 재밌게 하려면 의미가 부여가 돼야 돼. 내가 오늘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오늘 이 고객을 왜 만나는지, 내가 오늘 계보도를 왜 쳐다보는지, 왜 이 사람한테 판매사 유지를 하라고 하는지, 왜 도전하라고 하는지. 그럼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다 의미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그냥 입이라고 말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일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혼란이 와. 또 하고 싶지 않아. 또 멀리 하고 싶어. 그리고 또 피하고 싶어. 우리 목표라는 거 다 알잖아요. 키에 딱지가 않도록 그냥 목표 잡아라. 목표 설정하라. 목표가 뭐세요?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5년 다시 또 회계년도 돌아오면 여러분들 또 목표 잡으세요.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애터미 하신 분들 연년 차이 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안에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일이라는 걸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그런 면에서 나는 괜찮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스폰서한테든 파트너한테든. 웬만하면 네. 그리고 나서 뒤지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우아한 백주가 그쵸. 우아하긴 하지만 밑에서는 와 이렇게 하듯이 저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일에 대한 어떤 목표라는 게 왔을 때 내가 충분히 감당할 때가 있고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도 제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갖고 덤비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다 알고 계시네요. 돼요. 진짜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맛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샤론 로즈 마스터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이 저는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빨리 벗어나고 싶죠? 국장도 빨리, 국장 넘어가지고 빨리 스타마스터도 가야 되는데, 리더스 클럽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샤론 로즈 마스터는 성공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근데 샤론 로즈 마스터가 딱 되면요, 다 얻었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랬어요. 샤론 로즈 마스터 딱 올라가니까, 내가 원하는 거 올라온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뭐해? 폰만 잡고 다녀. 그리고 파트너들 어떻게 하게 돼? 거느리게 돼. 의학에 더 섬기고 같이 뛰고 막 이러는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나 이제 샤론 노즈 갖고 리더스 클럽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어깨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니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김강현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리더스 클럽 가고 나서는 목이 아주 뻣뻣해져 가지고 전 몰랐어요. 근데 스폰서님들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야. 행동하는 거, 얘가 일하고. 저는 너무 무서운 게요. 임페리얼 마사님들이랑 제가 이분이랑 소통도 안 했어요. 소통도 안 했는데 미팅을 해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저의 조직력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조직도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면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의 삶을 보면서 행동 하나하나 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저희 스폰서님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일이 어떻게 보면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그냥 간통되고 투명적으로 투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뒷모습만 딱 보면 스폰서가 아니 어떤 팀장님, 국장님 저랑 차 한 잔 마셔요. 밥 한 번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주는 순간 여러분 뭐 어떤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아셨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런 마음. 그런데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파트너가 뭐라고 하든 스폰서가 뭐라고 하든 그게 괴롭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애터미 일의 안에서는 수많은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탓이 안 돼요. 당신의 탓, 덕분으로 바뀌어. 아,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우리 형제라인 덕분에, 우리 파트너 덕분에, 우리 센터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이거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위치 와보니까요.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을 때는, 뭐, 굳이 뭐 저런 얘기를 또 해? 다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건데? 막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우리 스폰서가 한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고, 또 똑같이 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일이 같기 때문이에요. 애터미 일은요, 세미나, 제품, 마케팅, 시스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행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 행동 양식이나 이들의 생태계를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먹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이 생태계 안에서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튼튼해지고 어떻게 살이 찌고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기준 안에서도 뭐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고 약간은 조금 더 고민스러울 때도 있고 또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런 일은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은 당연한 거야. 이럴 수 있는 일은 당연한 거야. 누구한테나 다 온다. 우리 스폰서도 이거 겪어갔구나. 이 차이만 좀 있을 거야. 높낮이. 누구 조금 더 높았냐? 누구는 조금 더 낮았냐? 누군가는 조금 더 깊었냐? 누군가는 조금 더 얇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좀 더 이해만 된다라고 하면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뛰어넘기 위한 나만의 노력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은요, 신나게 하셔야 돼. 그래야 위아래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요. 우리 국장님들의 그 위치는요, 제가 뭐 우리 국장님들한테 막 특별하게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그 위치 때 빡!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내적인 동기가 목표라는 게 없으면 올라가는 업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 잡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거를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빠르고 쉬운 단계. 파트너를 내가 국장 가보니까 팀장을 세일즈 마스터를 보내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후원수당, 직급수당, 프로모션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계보도 안에서 이들의 성장력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조금 더 초점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타마스터 리더스 클럽은 자연스럽게 딸려가요. 중요한 건 3년을 잡든 1년을 잡든 2년을 잡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스 클럽이나 로열 클럽에 올라갈 때 이런 어떤 목표를, 계획을 팀들이랑 잡아야 돼요. 혼자는 절대 못해요. 팀들이랑 잡을 때 그 팀들이랑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뒷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예. 그게요, 6개월 차에 저희가, 네, 연봉 1억이 되고 2억이 되는 걸 6개월 차 안에, 예, 그러니까 2억 되는 6개월 안에 1억이 돼야 되고, 리더스 클럽 들어갈 일 되면 5천만 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안에 거의 대부분 3개월은 그냥 무난하게 잘해요. 예, 평균적으로. 그 대신 4개월, 5개월, 6개월 차에서는 맛바지의 뒷심이 필요해요. 맛바지 뒷심이. 그때 여러분들이 뒷심을 빡 차올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신규예요, 신규. 신규 회원들의 밑에서 흐름이 계속 생겨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직급들이 올라가요. 자, 우리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즉대에 있는 스폰서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건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관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직력을 조금 더 깊고 확장을 시키려면
계속 뎁스로 내려가셔야 돼. 그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보도 미팅을 하실 때 저는 이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0월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위에 있는 스폰서님이랑 계보도 미팅을 꼭 하세요. 그리고 라인 점검을 꼭 하세요. 내가 뭘 유지했고 안 했고 이 판단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음은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을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인적 자본이 어떻게 소득이 되고 생산성이 돼서 나한테 여러분들 핀이 바뀌고 후원수당이 바뀔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계보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보도 미팅을 여러분들은 항상 자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죠? 자, 의미 없는 일,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아우, 재밌어. 재미없어도 아우, 재밌어. 아이 좋아라. 오늘도 애터미 하러 가네. 아이 좋아라. 오늘도 사람 만나러 가네. 어, 그런 마음으로 가서. 진짜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참, 프로는요, 만들어져요. 처음부터 프로는 없어요. 그쵸? 저는 제가 미용실에 처음 이렇게 딱 입문을 했을 때 원장님이랑 요즘 아이롱 파마 아세요? 아이롱 파마? 기계, 어머, 기계로 하는 게 있어요. 비싼 파마. 그리고 그거는 여기 네이프라고 하는데 여기 뒷머리부터 해서 그러니까 섹션이라고 그래요. 가름만 탄다고 하죠. 섹션을 떠가지고 차곡차곡 올라가가지고 이 한 두 상을 한 사람의 손님을 하게 되면 저 같은 머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말아야 돼요. 둘이 집중을 해서 호흡 불면서 두피 뜨거워질까 봐 호흡 불면서 열로 한 120도에서 140도 정도 돼가는 열로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남자들 쇼트 머리부터 롱 헤어까지. 근데 그 아이롱 파마를 처음 배울 때 얼마나 무서워요. 열 있죠? 두피 가까이 돼가지고 한 다음에 호흡 불어야 되는 타임. 근데 제가 이 네이프선을 딱 마는데 아 뜨거워 이런 거예요. 고객이. 그러니까 원장님 이제 스탭들은 다 뒤를 말아요. 그리고 원장님들은 어떻게 말아요? 사이드를 말아요. 그죠? 중앙에 많은 게 디자이너들이에요. 그리고 뒷머리를 막 말고 있는데 아 뜨거워하는 순간에 저 울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저 초보 때는 얼마나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준 디자이너 정도 되면은 학생들을 먼저 손님을 져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을. 그러니까 디자이너 정도 돼야 이제 성인들의 머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준 디자이너 정도 되면은 이제 초중고 아이들 이제 학생들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데 그 어떤 이제 여학생이 앞머리를 자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해서 잘라줬단 말이에요. 막 우는 거예요. 아시죠? 여학생들이 앞머리 1mm 차이만 나도 어때요? 난리 나요. 나 몰랐잖아. 나 처음이었잖아. 근데 그 친구가 우는데 다시 붙여줄 수도 없고 막 얼르고 달래도 이거 막 감당 안 되고 막 저는 그때 조금 큰 미용실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준 디자이너 될 때. 그런데 옆에 뭐 디자이너 선생님들 뭐 저기 고객들 다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학생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시간들에 계속 그것도 어떻게 돼요? 쌓이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실패 작품이었잖아요. 그 실패를 또 내가 다시 한번 이겨내고 또 그 자리에서 커트를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프로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일도 똑같습니다. 프로는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잘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좋아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보람이 있어야 된대요. 저는 이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제 파트너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가 않아. 내 몸이, 내 육신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더라도 파트너가 어떤 도움이 되고 그 파트너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 파트너가 뭔가 다른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성공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희열감을 주는 거예요.
내 성공보다 타인의 성공이 이렇게 값진 거였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봐요. 근데 저는 미용할 때는요, 그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저 디자이너 내가 이겨야 돼, 매출을. 경쟁이어서 계속 경쟁이에요. 그리고 내가 미용실 원장이지만 저 미용실이 망해야 돼. 저 미용실보다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손님들 더 많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근데 애터미 성공의 생태계는 뭐냐면 도와야 돼. 도와줘야 돼.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돼야 돼. 그 우리 파트너가 잘 될 수 있는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할수록 더 매력적인 거야. 제가 요번에도 멕시코 갔을 때 우리 여기 이용균 단장님 산하에 심재관 크라운 마스터님 있잖아요. 저의 파트너랑 심재관 크라운 마스터님 파트너랑 이용균 단장님 파트너랑 부에블라라는 도시에서 처음에 애터미가 생길 때 12명인가 14명이 모였었대요. 세미나. 근데 그 두 리더가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멕시코 라인에. 두 리더들이 저희 라인과 우리 이제 이용균. 라이벌이에요? 근데 제가 요번 2주 전에 멕시코 갔을 때도 그 옆에 계신 형제 라인 지금 스타마스타거든요. 그 두 부부.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아요. 우리는 빨리 그 고지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고지에 올라가고 싶은데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이 어떻게 해요? 잘해요, 안 해요? 동참 안 하죠? 아니, 나는 하고 싶은데 파트너들이 동참을 안 해줘.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파트너의 입장인지, 내가 동참을 하자고 건의하고 있는 스폰서 입장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입장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쵸? 자, 파트너들이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뒷걸음 치실 거예요. 웬만하면.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할까 말까로 고민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적으로 파트너한테 내가 건면해야 되는 입장이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는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세요? 그 두 가지의 입장사가 달라요. 그죠? 다르죠. 거기도 똑같은 생각을 많은 애터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리더님 와가지고 저는요 빨리 로얄마스터 가고 싶은데 파트너들이 도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원래 저기 뭐야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 돼요. 하고 싶으면 사장님 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하시면 돼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파트너들이 같은 마음 먹어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일에서 애터미는 일이야. 만약에 파트너들이 내가 말했을 때 다 예스해봐. 그게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계획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쉽지 않아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스 할 수도 있고요. 노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각종 다양한 거리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네,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뭐가 된다고? 프로가 돼요. 그 어려운 것도 해내봐야지. 가끔은 제가 파트너한테 100%를 해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90%, 80%, 70%, 그리고 나중에는 10%, 나중에는 제로. 그때가 오더라고요. 100% 해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이런 마음이 더 많아요. 아, 우리 파트너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막 이런 마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 마음은 인간인지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니 또 그래?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러면서 아예 그냥 어차피 해야 되나 보다.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그 파트너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줄어. 나의 할 일, 나의 에너지 들어가는 투입, 나의 후원 들어가는 시간들, PV들, 돈, 이런 모든 투자들이 어떻게 줄어요. 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늘 때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기분 좋게 드세요. 이왕이면 그냥 싸버려. 기분 좋게 그냥 싸버려. 그래야 받는 놈도 기분 좋아. 그죠?
근데 징징징 전화도 안 받고 빙빙 돌아가고 피하고 이러면 어때요? 다 느껴.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 신뢰라는 걸 언제 느껴보세요, 여러분? 아, 난 저분 신뢰가 가. 내가 저분을 믿을 수 있어. 말로써 느끼세요? 행동으로 느끼세요? 맞아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행동밖에 없어요. 태도예요, 태도. 그 자세를 통해서, 아, 우리 스폰서님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스폰서님을 하면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 그 희망, 그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태도예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도 파트너한테 그런 태도여야만, 나도 스폰서한테 그런 태도여야만 어떻게 될까요? 잘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PV나 직급으로 우리가 수당과 어떤 핀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보지만 더 여러분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신경 쓰임. 요 고객, 저 소비자, 이 부업자, 이 사이드 잡 하고 있는 이 파트너. 요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임과 챙김으로 이런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많은 스폰서들이 그러잖아요. 아, 왜 판매자 또 유지를 못했대? 아, 20만 포인트 부족한데 왜 안 맞췄대? 이런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해보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현상과 결과를 만드는 시간보다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시간과 그런 신경 쓰이고 챙기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무형의 자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것 또한도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인정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365일, 1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짧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보면 누구한테는 안녕할 수도 있는 생각의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파이팅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우리 시간과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이 애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더 필요한 관점은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고 뭘 이루고 싶은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만 더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좀 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는 너무 잘 되고 있고요. 2026년 정도 되면 3조의 매출이 넘어질 것 같대요. 2026년 정도 되면 3조 매출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35%예요. 거의 1조가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원수당. 얼마 가져가실 거예요? 1억 해야죠, 빨리. 얼마 가져가실 거예요? 1억! 자, 10조 매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이래서 우리, 마침,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라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텀이니까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보면요. 진짜 신기한 건 회사 제품 마케팅이 다 알아먹혀지고 이해하게 되고 열광을 하고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그냥 저는 가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요. 너무 좋아해줘. 그냥 애텀이 온 그 인사로서 그냥 너무 좋아해주고 제가 요번에 멕시코 갔을 때 저희 이제 스킨케어 그쪽 피부 관리실 에스테틱 하는 팀들이 하나가 나왔고 의사협회에 계신 분도 나오고 했는데 그 팀의 좌우를 봤더니 일하는 걸 봤더니요. 60명 요 정도죠. 요 정도 사이즈의 체험을 이 60명이 다 했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어떻게 쓰시고요, 어떻게 쓰시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줬죠. 그랬더니 제 피부를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처럼 강나고 싶어. 우리는 지금 네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빛광과 응? 그런 광이 이렇게 있는 피부가 트렌드고 유행이고 예뻐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멕시코 분들한테.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제는 그분들은 원래 스킨케어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에요. 평생을.
어디에 맞냐면 눈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색조 라인이 되게 강해요. 남미, 북미, 뭐 유럽 이쪽은 색조가 강해 스킨케어보다. 근데 애텀이라는 화장품을 딱 그러고 쓰면서 그들이 뭐가 강해졌냐면 스킨케어가 되게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류 열풍. TV를 보니까 애들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쪼만하고 말르고 막 이러니까 다이어트. 그다음에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젓가락질, 한국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젊은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배워요. 한국 그 음식과 한국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한국의 사람으로서 갔지만 제가 무슨 연예인 된 듯이 사진을 엄청 찍어요. 그냥 동양인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너무 좋아해. 근데 여기 있는 애터미에서 또 뭐가 돼요? 돈까지 되잖아요. 쓰면서 돈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터미가 지금 말 통하고 있고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다짐해 보세요. 내가 즐거워하고 있나?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보람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크게 생각 안 해요. PV 올리고 빨리 사람 만나서 판매사 유지하고 팀장 유지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내면적인 영점으로 보면 내면으로부터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이게 올라와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즐거울 수 있어요. 욕구가 올라와야 의지가 생겨요. 아, 이루고 싶다. 하고 싶다. 막 이럴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오늘의 이 시간은 여러분들 너무 강의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여기 너무 많이 쌓아짓고 이걸 여러분들 이제 폭발하셔야 돼. 어디 가서 산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막 여러분 폭발하셔야 돼. 사람만 있으면 말하고 싶다. 저는 진짜 그게 되게 회장님 강의만 듣고 오면은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 퇴근하고 있는 신랑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알아먹냐고. 혼자만 미쳐가지고 막 얘기하는 걸. 알아먹냐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통하잖아.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에 하면은, 아 하면은, 어 하고 알아듣고. 내가 눈빛만 표현을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내 스폰서님이 이렇게만 놓고만 해줘도 어서 와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요, 사람, 마음,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걸 완벽하게 같아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애터미가 전 세계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고 힘이다. 근데 이게 표현이 되냐고. 안 돼요. 이 안에 와서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고 해봐야 공감 간다. 된다. 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네, 짧은 시간 우리 이제 전주 미래센터 그리고 우리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네, 여러분들이랑 지금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이 사진은 워낙에 또 많아가지고 그쵸? 네, 한 번 더 띄워봤어요. 이제 제가 이제 크라운 마스터 되면은 더 다른 모습으로 요 상태에서 몇 명이 더 늘 수도 있겠죠? 로얄 마스터 이상 모여서 이렇게 집단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또 각자의 인생들을 보면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들도 이 애터미를 선택하고 하고 있는 일은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나란히 앉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시간 안에 어떤 수많은 여정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거는 다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선택을 하고 해나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나의 우리 패밀리, 그리고 나의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이렇게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애터미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일이 쉽지 않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가 지금 이 코드가요, 여기 두 명이 빠졌는데, 크라운하고 로얄이 아웃 코드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연봉을 더 높게 가져가지 않고, 지금의 그 아웃 코드가, 크라운 코드가 네 코드, 그 다음에 로얄 코드가 다섯 코드예요. 그 코드 가진 자들이 수당이 더 커지지 않고 30년 동안 벌어가는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아웃 코드가 6, 6천억이 넘어요. 우리가 한 코드 1억, 월 1억의 코드가 30년 이상을 버는, 그러니까 3대 상속이죠. 천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2천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아웃 코드가 더 1억까지 안 벌어가도 돼. 저 2억 연봉자와 4억 연봉자들이 그 아웃 코드만 30년 동안 나 살아있는 동안 내가 70이 될 때까지만 받아가도 저는 90억이 뭐예요? 90억 이상을 벌어가더라고요. 요 정도까지만 벌어가도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자산이라고 얘기하면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돈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져요. 사기를 맞든 뭐 하든 한 달이 되면 또 들어와. 화요일만 되면 또 들어와.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요,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늘 염려됐어.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건물 하나. 얘한테 상속하고 돌아가시면 얘가 혹시나 사기라도 당해가지고 건물 날려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 때문에 늘 불안했었대요. 근데 애터미는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해도 코드로는 사기는 못 당해. 그렇잖아요. 저 코드로는 사기를 못 당해. 그리고 뭐 3천만 원 사기 받았다 한 달.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들으면 또 들어와. 하루마다 또 들어와. 참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 만났는데 이런 표정이면 되겠어요? 아니 되죠. 이런 눈빛이면 되겠어요? 아니 되죠. 우리는 무조건 된다예요. 우리는 무조건 된다. 하지만 즐겁게 하세요. 기쁘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팀장이라면 열심히 뛸 때, 국장이라면 좌우 파트너들이랑 또 목표를 잡고 또 그 다음 점핑업을 하기 위한 열심히 뛸 때. 그 시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신다라고 하면 프로 되는 거 자연스럽게 돼요. 저는 어디 가면 남들이 봤을 땐 프로라고 인식해 줄 수 있잖아요. 제 스스로가 저 프로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우리 센터에서도 제가 머리를 잘라줘요. 녹슬지 않게 감사교리 또 파트너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들이대요. 머리 좀 잘라달라고. 아, 요즘에는 남자 머리까지 자르고 있잖아요. 클리퍼를 안 하고 그냥 싱글링 들어보셔서 싱글링이라고. 가위로만 하는. 그래서 저희 기술력을 더 향상시켜주고 있어, 파트너들이. 썩지 않게. 썩지 않게. 그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 그러면은 5천 원씩 내요. 감사하게.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이제 센터에 필요한 부자재나 이런 거 사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가끔 제가 막 머리 파트너들 자르고 있을 때 오시잖아요. 오시면, 여기 머리도 잘라요? 그러면 그분이 꿀꺽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꿀꺽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을 것 같아요? 나도 여기서 자르고 싶다. 그래서 절대 외부인은 안 받아요. 그냥 우리 사업자 기준에서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웠던 거를 내가 프로가 돼서 배웠던 거를 또 나눔을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프로가 돼서 완벽한 성공자의 복제품이 되시면 이제 해외 나가고, 요 옆집에 가고, 저 옆 도시로 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공의 복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프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프로 되실 거죠? 아니, 이미 되셨어요. 이미 되셨기 때문에 많은 이제 프로의 파트너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 귀한 시간, 정말 오늘 또 선물 같은 시간을 너무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그렇게 주저리 떠들긴 했으나 여러분들한테는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공에 가는 길에 있어서 저 한규비 또한 0.0001%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